차에 올라탔을 때까지만 해도 희미하게 정신이 있었습니다. 사모님,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었던 것도 같았거든요. 하지만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자마자 나도 모르게 술 기운이 온몸으로 퍼지며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차가 멈추는 진동에 실눈을 떴습니다. 어느새 집 앞에 도착해 있더군요. 사모님, 집에 도착했습니다. 내리셔야 합니다. 그가 내 어깨를 가볍게 흔들며 말했어요.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 나는 응 하는 작은 신음만 흘려보낼 뿐. 일부러 몸을 축 늘어뜨렸습니다. 그가 내 안전벨트를 푸는 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들렸죠. 그리고 강인 씨가 저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어머나, 이 남자 힘이 정말로 좋네. 순간 나도 모르게 속으로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예고도 없이 몸이 화공으로 붕 뜨는 감각은 아찔할 정도로 강렬했거든요. 무서운 생각과 함께 본능적으로 그의 단단한 목덜미를 두 팔로 힘껏 껴안았네요. 그의 몸에 완전히 밀착되자 콕 끼쳐오는 그의 채취와 희미한 스킨, 향이 독한 술기운과 뒤섞여 머릿속을 아찔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당을 지나 안방까지는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의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 제 귓가에 들려오는 그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저를 받치고 있는 그의 팔 근육의 단단한 감촉, 그 모든 것이 3년 넘게 잠들어 있던 제 몸의 모든 감각을 깨우고 있었죠. 드디어 안방에 도착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저를 침대 위로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침대에 눕혀지고 그가 몸을 일으키며 팔을 빼내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의 목을 감고 있던 내 손이 스르륵 미끄러져 내렸고 나도 모르게 내 손이 그만 그의 다리 사이 그곳을 스치고 만 거예요. 근데 뭔가 묵직하고 뜨거운 것이 손끝에 닿았어요. 살면서 그런 건 처음이었죠. 그저 스쳤을 뿐인데도 손바닥 전체로 전해져 오는 압도적인 존재감. 이건 단순한 크기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초라한 남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죠. 그 역시 놀랐는지 그 자리에 잠시 멈칫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가 황급히 몸을 일으켜 이불을 덮어주고는 서둘러 방을 나갔어요.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에 비로소 나는 참았던 숨을 몰아쉴 수 있었네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방금 그를 스쳤던 내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아직도 그의 뜨거운 감촉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 그것이 자꾸만 생각났거든요. 어마어마했어요. 상상 이상으로. 그날 우연히 스친 단 한 번의 감촉으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잠들어 있던 욕망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화산이 58의 나이에 비로소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예순. 올해 58입니다. 저는 시아버지께 물려받은 넓은 정원이 딸린 성북동 주택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 박진호는 65으로 아버님의 중견기업을 이어받아 운영하는 회사 대표예요. 남편은 나이가 들어도 일 하나만큼은 열정이 넘치지만 성격이 워낙 꼼꼼해 뭐든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는 남자예요. 슬하에 일남일녀를 두었지만 아들은 해외 근무를 핑계로 아예 외국에 나가 살고 있고 딸은 코로나 시기에 제주도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해외 출장이며 골프, 술 접대가 잦아 외박하는 날도 많았고요. 겉으로 보면 남 부러울 것 없는 사모님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네요. 남편과 마지막으로 부부관계를 한 게 5년도 더 된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도 남편은 중요한 접대가 있다며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들어왔어요. 늦은 시간까지 남편을 안전하게 모시고 온 건 운전기사 한강인 씨였죠. 늦게까지 너무 수고가 많네요. 강인 씨. 아닙니다. 사모님. 월급 받고 하는 일인걸요.
그래도 남편 때문에 제때 퇴근하는 날이 거의 없잖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오갈 데 없을 때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사채비까지 다 갚아주셨는데요. 그 신세를 제가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앞으로도 사장님, 사모님 잘 모셔야죠. 술에 취한 남편은 씻지도 않은 채 침대에 엎어져 세상 모르고 잠이 들었더라고요. 지독한 술 냄새에 땀 냄새까지. 도저히 한 침대에서는 잘 수가 없었어요. 휴, 내 팔자야. 나도 아직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은데 통잠이 오질 않아 답답한 마음에 잠시 마당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래채에 불이 켜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강인 씨도 아직 안 자고 있나 보네. 저도 모르게 발길이 아래채를 향했고 마침 창문이 열려 있는 방 안을 훔쳐보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죠. 강인 씨가 옷을 벗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침을 삼켰네요. 넓은 어깨, 군살 없이 단단한 등. 48이라고 들었는데 막노동으로 다져진 몸이라 그런지 그저 좋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죠. 강인 씨가 몸을 돌렸거든요. 그 순간 전 그대로 멎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어떻게 저렇게 평생 남편의 마른 몸만 봐온 제게 비교할 대상이 있을 리 없지만 하지만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저건 보통이 아니라는 거려. 묵직하게 자리 잡은 그것은 크기뿐만 아니라 모양까지도 완벽해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뒷걸음질 쳤어요. 조용히, 최대한 소리 내지 않으려고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거든요. 서둘러 본체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네요. 방금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미쳤나 봐. 고개를 저었죠. 58살 먹은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주체할 수 없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는 건 여전했지만 이제 그 불면의 밤에는 목적이 생겼죠. 새벽녘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뒤로하고 살며시 마당으로 나가는 것이 제 은밀한 습관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마당 끝 어둠 속에 잠긴 아래채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김없이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창문은 마치 누군가를 초대하듯 활짝 열려 있었죠. 처음 그날처럼 그는 늘 옷을 벗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었네요. 그는 자신의 것을 붙잡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은 마치 보이지 않는 관객을 위해 펼쳐지는 은밀한 공연 같았어요. 느리고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이는 그의 손. 괴로운 듯 쾌락에 잠긴 듯 미간을 찌푸린 그의 표정.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의 거대한 욕망까지. 그때마다 저는 정원의 나무 그림자 속에 숨어 그를 몰래 훔쳐봤어요. 미친 짓인 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훔쳐보기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도 알고 있을 거라는, 아니, 나를 위해 보여주고 있다는 위험한 상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밤이 되면 더 심해졌어요. 남편 옆에 누워있으면 자꾸 그 장면이 생각났거든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손이 저도 모르게 아래로 내려갔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이었네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창문 너머에 그가 보였고 그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으니까요. 며칠 뒤 남편이 중국으로 출장을 떠났어요. 잘 다녀와요. 현관에서 무덤덤하게 배웅했네요. 응. 회사 일 잘 보고. 남편이 떠나자 집안에는 정막만이 흘렀거든요. TV를 켰지만 화면 속의 웃음소리가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어요. 머릿속엔 온통 아래채 남자, 강인 씨 생각뿐이었죠. 그날 저녁 마침 동창회 모임이 있었어요. 집에만 있으니 답답한 마음에 오랜만에 참석했거든요. 애순이 얘가 웬일이야?
이런 모임에 다 나오고 친구들이 저를 반겼어요.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왜? 너희 신랑이 잘 안 해줘. 오늘따라 얼굴이 영 안 좋아 보이네. 요즘 잠을 좀 설쳐서. 남편은 잘 지내고? 응. 중국에 출장 갔어. 그래? 너희 남편은 여전히 잘해주니? 한 친구가 한숨을 쉬며 물었어요. 그냥, 그렇지 뭐. 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너희 남편 돈 잘 벌고, 자상하고, 소문난 애처가잖아. 그거 다 옛말이야. 돈은 잘 가져다 주는데, 남자로서는 예전 같지가 않아. 부부관계 안 한 지가 5년도 넘었어. 그 사람 나이가 많아서인지 성욕이 사라졌나 봐. 그러자 친구들이 뭐가 대수냐는 듯 웃더라고요. 우리 나이에 다 그러고 살아. 너만 그런 게 아니야. 결혼 30년쯤 되면 다들 사랑보단 정으로 사는 거지 뭐. 뭐, 너희도 그래? 그럼, 다 그렇지. 똑같은 사람이랑 30년 가까이 사는데, 안 질리는 사람이 어딨니? 그래. 그럼 너희는 외로울 때 어떻게 해? 그냥 혼자 해결할 때도 있고, 애인 만날 때도 있고, 그렇지 뭐. 뭐, 애인. 너 혹시 바람 피우니? 그냥 가볍게 만나는 사이지. 이 나이에 이혼하면 나만 손해잖아. 그래서 몰래 만나는 거지. 요즘 우리 나이에 애인 없는 사람 거의 없을걸? 어머나, 망측해라. 나이 먹고 그게 무슨 짓이니? 망측하긴. 다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살면서 바람 한 번 안 피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너는 그럼 죽을 때까지 남자 한 번 못 품어보고 죽을 거야? 내 인생이 불쌍하지도 않니? 친구의 마지막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하게 느껴져 그날따라 술을 참 많이도 마셨네요. 쟤 좀 봐. 평소 술도 잘 안 먹는 애가 취할 때까지 마시네. 정말 외롭긴 한가 보다. 호호호. 결국 만취해버렸죠. 원래 강인 씨에게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지만 모임이 길어질 것 같아 먼저 자라고 택시 타고 가면 된다고 문자를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저는 저도 모르게 강인 씨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강인 씨, 나 택시 타고 가기로 했는데 술이 너무 취해서 그래. 혹시 데리러 올 수 있어요? 네. 그럼요. 당연히 모시러 가야죠. 아니, 괜히 자고 있는데 깨우는 건 아니지? 아닙니다. 설사 자고 있었더라도 사모님 모시는 게 먼저지요. 그래요. 빨리 와요. 나 술 너무 취해서 사고 칠까봐 그래요. 아, 네.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강인 씨의 차에 올라탔을 때까지만 해도 희미하게 정신이 있었어요. 사모님,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었던 것도 같았거든요. 하지만 차가 출발하자마자 나도 모르게 술 기운이 온몸으로 퍼지며 그대로 정신을 놓아버렸네요. 얼마나 지났을까? 잠결에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차가 멈추고 그가 내 어깨를 가볍게 흔드는 감촉이었죠. 사모님, 다 왔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응 하는 신음소리만 내뱉을 뿐 몸을 가눌 수가 없었거든요.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차 문을 열고 내 쪽으로 다가와 안전벨트를 풀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순간 내 몸이 허공에 번쩍 뜨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가 나를 안아 올린 것이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그의 목덜미를 두 팔로 감싸 안았어요. 그의 단단한 가슴과 팔이 얇은 옷 위로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훅 끼쳐오는 그의 채취와 희미한 스킨 향이 독한 술기운과 뒤섞여 머릿속을 아찔하게 만들었어요. 강인 씨, 맘 무거운데 혀가 꼬인 목소리로 속삭이자 그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괜찮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우십니다. 그 순간 심장이 두근두근 터질 것만 같았어요. 이게 얼마 만에 남자 품에 안겨보는 건지. 강인 씨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날 아는 거지? 혹시 일부러 그런 건 아닐까? 분명
저를 깨울 수도 있었을 텐데 저를 깨운 기억이 전혀 나질 않아서 혼자 별의별 생각을 다 했네요. 그의 품에 안겨 현관을 지나고 거실을 지나 제 방 침대에 눕혀질 때까지 저는 술에 취한 척, 잠든 척 눈을 꼭 감고 있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저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뒤 방을 나서는 순간까지 저는 숨을 죽인 채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생각했죠. 어쩌면 오늘이 내 인생이 바뀌는 날이 될지도 모른다고요. 다음 날 지독한 숙취와 함께 눈을 떴어요. 어젯밤의 일이 꿈처럼 아득했지만 그의 품에 안겼던 감촉만은 생생했거든요.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설레고 있었네요.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나갔어요.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거기엔 꿀물이 담긴 유리병과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사모님, 속 괜찮으시면 드십시오. 강인 씨의 글씨였죠. 투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글씨의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고맙다는 인사는 해야지. 나는 그 핑계로 그를 다시 볼 결심을 했어요. 어릴 적 소개팅이라도 나가는 소녀처럼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네요. 이 옷은 너무 늙어 보이나? 아니야. 너무 티나? 결국 평소에 입던 편안한 옷 대신 톤 다운된 핑크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H라인 스커트를 골랐어요. 화장대 앞에 앉아 꼼꼼하게 피부 화장을 하고 평소엔 바르지 않던 립스틱까지 발랐거든요. 향수를 뿌리고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58세. 풋풋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오늘만큼은 여자이고 싶었으니까요. 정성껏 끓인 북엇국을 들고 아래채로 향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강인 씨, 계세요? 문을 두드리자 그가 나왔어요. 어제와는 다른 평범한 작업복 차림이었네요. 사모님, 어쩐 일이십니까? 속은 괜찮으십니까? 네, 덕분에요. 어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고마워요. 나는 빈 꿀물병을 내밀며 말했어요. 별 말씀을요. 저 이거 해장국인데 어제 고마워서 좀 끓여왔어요. 북엇국이 담긴 냄비를 건네자 그가 잠시 망설이다 받아들였어요. 아이고, 뭘 이런 것까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의 손과 내 손이 스쳤어요. 어젯밤 나를 안아 올렸던 바로 그 손이었거든요.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돌아설 수가 없었죠. 저기 혹시 괜찮으시면 차 한 잔 주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뱉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거든요. 거절당할까봐 두려웠네요.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어요. 들어오시지요, 사모님. 누추하지만 그의 방은 생각보다 훨씬 깔끔하고 단정했어요. 작은 테이블과 의자 2개, 그리고 한쪽 벽을 채운 책들. 남자의 방이라기엔 너무나 정갈한 공간이었죠. 여기 있습니다. 그가 커피를 건넸어요. 사모님, 어제 많이 힘들어 보이셔서 제가 그냥 모셨어요. 아, 네. 안 그래도 자고 일어나니 안방이더라고요. 제가 실례한 건 아니죠? 인사불성까지 마신 제 탓이죠. 실례랄 게 있나요? 사실 목덜미를 꼭 껴안고 안겨서 안방까지 온 걸 다 알고 있었는데 창피해서 모른 척 했어요. 근데 술을 왜 그렇게 많이 드셨어요? 아, 네. 그냥 친구들 만나서 신세 한탄 좀 하느라.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그의 진중한 눈빛이 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나는 그 눈을 피할 수가 없었죠. 그냥요.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그러시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저도 사는 게 참 힘들어요. 아내 때문에 모든 걸 잃고 정말 죽으려고까지 했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깔렸어요. 그때 사장님과 사모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셨다면
전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시선을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에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거든요. 저도요.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저도 힘들어요.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외로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집안일 도와주는 강인 씨 앞에서 말이야. 이렇게 단둘이 차를 마시며 사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으면서 밤마다 강인 씨를 내 남자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잠을 설치고 지금은 그 남자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화장도 하고 그 사람의 이목을 끌려고 옷도 챙겨 입고 말았으니깐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내가 진짜로 이 남자를 원하긴 원하는구나. 내가 정말로 외롭긴 한 거구나. 내가 정말 남자를 원하고 있었구나. 그 순간 강인 씨가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내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어요. 어머나, 놀라서 살짝 움찔하였지만 손을 빼지 않았어요. 그의 크고 투박하지만 더없이 따뜻한 손이었거든요. 30년 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어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손길이었죠. 그가 속삭였어요. 사실 새벽마다 사모님이 절 훔쳐보신 거 다 압니다. 네, 그럼 다 알고 일부러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네, 사모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좋았습니다. 훨씬 자극적이어서 저도 즐기고 있었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사모님을 훔쳐봤습니다. 아침마다 거실에서 요가하시는 모습을요. 사실 저 사모님을 처음 뵌 날부터 밤마다 사모님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요? 네. 제가 주제넘은 생각인 줄 알면서도 자꾸만 눈길이 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의 손이 내 손을 꽉 잡았거든요. 사모님이 저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가지셔도 됩니다. 정말요? 그럼요.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르시고 필요 없으면 언제든지 버리셔도 됩니다. 언제든지요? 네, 언제든지요. 그 순간이었어요. 그의 얼굴이 천천히 다가왔죠. 그가 나를 안았어요. 잘못된 일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네요. 그의 품에서 나는 다시 여자로 태어나는 기분이었거든요. 사모님, 그날 본 거 어땠습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물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나는 정직하게 대답했죠. 충격적이었어요. 왜요? 너무 훌륭해서요. 혹시 오늘 제가 필요하신가요? 그의 질문에 나는 대답 대신 그의 목을 감싸 안았어요. 그게 내 대답이었죠. 그가 다시 나를 강하게 끌어안고 침대로 향했어요. 사모님, 피부가 고우십니다.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가 속삭였어요. 부끄러웠지만 기뻤거든요. 다시 여자가 된 기분이었으니까요. 강인 씨,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네, 고마워요. 왜요? 나를 여자로 봐줘서. 사모님은 여자입니다. 너무나 매력적인 여자입니다. 숨이 멎었어요. 5년 만이었거든요.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의 손길은 30년 만이었고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남김없이 탐했어요. 멈출 수 없는 불길처럼. 그렇게 서로에게 빠져들었죠. 시계를 봤어요. 벌써 3시간이나 지나 있었네요. 저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조심히 가십시오. 문을 열려는데 그가 내 손을 잡았어요. 사모님, 다음에 또 뵐 수 있겠습니까? 심장이 뛰었어요. 궁금했거든요. 이것이 끝일까? 아니면 시작일까? 대답이 나왔죠. 네. 또 봐요. 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문을 열고 나왔어요. 마당은 조용했거든요. 뒤를 돌아봤어요. 그가 문틈으로 나를 보고 있더라고요.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나도 작게 손을 흔들었죠. 본체로 돌아왔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네요.
내 인생의 두 번째 막이 그렇게 예고 없이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강인 씨와 저의 은밀한 데이트는 그렇게 반년 동안이나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들킬까봐 조마조마하고 남편에 대한 죄책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만둬야 한다고 수백 번 다짐도 했거든요. 하지만 제 몸과 마음은 이미 강인 씨에게 길들여져 버렸어요. 5년간 메마른 사막 같았던 제 삶에 그가 단비처럼 내려왔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남편이 그 긴 시간 동안 저를 여자로 대하지 않았던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네요. 그날도 아래채에서 그와 뜨거운 시간을 보낸 뒤였어요. 나란히 누워 숨을 고르는데 제가 무심코 중얼거렸죠. 강인 씨, 우리 이래도 되는 걸까요? 자꾸만 죄책감이 들어서.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기며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사모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뭔데요? 사장님께 다른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운전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부터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들르시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처음엔 일 때문에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어떤 여자분과 함께 나오는 걸 몇 번이나 봤습니다.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죠.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니. 강인 씨는 제게 미안하다며 사모님께서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 말씀드린 거라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네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해방감이 뒤섞여 온몸을 휘감았거든요. 그날 이후 강인 씨와의 만남에 걸리적거리던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눈 녹듯 사라져 버렸어요. 오히려 기묘한 자극이 되었죠. 남편이 10년 가까이 나 몰래 바람을 피워왔다니. 그렇게 완벽한 남편인 척, 가정적인 가장인 척 연기해왔다니. 소름이 돋았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어요. 이제 나도 더 이상 그에게 미안해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우리의 연애는 그때부터 더욱 뜨거워졌어요. 남편이 출장을 가서 집이 빌 때면 저는 보란듯이 강인 씨를 안방으로 들였죠. 남편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은 그 침대에서 우리는 다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서로를 탐했어요. 그건 단순한 연애가 아니었어요. 지난 10년간 기만당해 온 제 삶에 대한 반역이자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되찾는 의식과도 같았거든요. 남편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나 골프를 치러 나간 낮 시간에는 아래채에서 몰래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우리의 연애는 어느 누구보다도 뜨거웠죠. 특히 강인 씨는 보통 남자가 아니었어요. 저를 만족시키는 것은 당연했고 매일 밤 새로운 즐거움을 알려주었어요. 저는 그가 파놓은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지경까지 간 거예요. 사건은 예고 없이 터졌어요. 그날도 남편은 지방에 골프 약속이 있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섰거든요. 당연히 1박 2일 코스라고 생각했죠. 저는 느긋하게 아침을 먹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강인 씨, 오늘 우리 집 비어요. 그날 우리는 대낮부터 아래채에서 만났어요.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정신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쾅. 아래채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깜짝 놀라 고개를 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문 앞에는 얼굴이 시뻘개진 채 부들부들 떨고 있는 남편이 서 있었거든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의 고함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남편은 이성을 잃은 듯 방 안으로 뛰어들어와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고. 이 천하의 쌍놈이. 내가 걷어주고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감히 내 마누라를 넘봐? 남편은 강인 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렸어요. 강인 씨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묵묵히 맞고만 있었죠. 그만해요.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당신이야말로 이게 무슨 짓이에요? 뭐? 이 미친 여자가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지금 누굴 편드는 거야. 편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트를 몸에 두른 채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조금도 두렵지 않았거든요.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당신한테 다른 여자 있는 거. 10년이에요. 10년. 당신이 나 몰래 다른 여자랑 놀아나는 동안 나는 이 텅 빈 집에서 외롭게 늙어가고 있었어. 제 말에 남편의 주먹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그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번지는 게 보였죠. 내가 그걸 어떻게? 강인 씨가 다 말해줬어요. 당신이 매주 들르던 그 오피스텔이며 그 여자까지. 내가 당신 때문에 5년을 독수공방하는 동안 당신은 밖에서 다른 살림 차리고 희희낙락하고 있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고. 모든 것을 쏟아내자 남편은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전쟁터였어요. 남편은 처음엔 무릎 꿇고 빌다가 나중엔 이혼만은 안 된다며 매달렸죠. 알고 보니 그는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살림을 차려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여자와의 사이에 아이는 없었지만 10년 가까이 부부처럼 지내왔던 거였죠. 저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이들과 회사, 그리고 주변 사람들 시선 때문에 절대 이혼은 못한다고 버텼네요. 며칠 밤낮을 싸운 끝에 우리는 결국 합의점을 찾았어요. 이혼은 하지 않은 채 각자의 삶을 살기로 한 거였죠. 서로의 사생활에 절대 간섭하지 않고 밖에서는 완벽한 부부인 척 연기하는 쇼윈도 부부로 남기로 했어요. 그 일로 강인 씨는 당연히 일을 그만두었죠. 그는 제게 미안하다며 조용히 떠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를 붙잡았네요. 가지 마요. 강인 씨. 저는 제 돈으로 작은 빌라 하나를 얻어 그가 지낼 곳을 마련해 주었어요. 이건 내가 당신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만의 공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주인의 아내와 운전기사가 아니었죠. 남편이 출장을 가거나 집을 비우는 날이면 저는 보란듯이 그 빌라로 향했어요. 때로는 그가 우리 집으로 오기도 했고요. 우리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어요. 남편은 모든 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 역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가끔은 이런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58.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저는 내 옆에 잠든 강인 씨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어요. 비로소 진정한 제 삶을 찾은 기분이었네요.